오버더탑 코멘트 6월 29일 바이든과 트럼프의 여론조사와 첫 번째 대선 토론.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저는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선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측이나 논평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 그들의 정책이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유튜브 내용은 있었던 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며 여러분들께 일단 판단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 두 명의 최근에 있었던 뉴욕타임스와 시에나 칼리지의 여론조사부터 보겠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트럼프가 48대 44로 바이든을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영어와 스페인어로 실시간 통역을 통해 전화로 실시했고 응답자의 90% 이상이 휴대전화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를 위해 10만 명 이상의 유권자에게 15만 건의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등록된 유권자 사이에서의 여론조사의 표본 오차 한계는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3포인트라고 합니다. 이번 새로운 여론조사에 의하면 트럼프가 지난달 34건의 중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원들 사이에서 트럼프가 직면한 불신보다 민주당원들 사이에서 더 깊은 불신의 벽을 느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선 토론 전날에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두 명 모두에 대해 혐오감을 갖고 있지만 트럼프는 자신이 속한 정당의 지지를 훨씬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년 전 바이든에게 투표했다고 답한 유권자 중 72%만이 그를 대통령으로서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유권자들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에서 트럼프를 더 신뢰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트럼프도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아직 누구를 지지할지 결정하지 않은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2배나 많은 사람들이 이번 유죄 판결로 인하여 트럼프를 지지하기보다는 반대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가 공정한 재판을 받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4월에 있었던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가 47대 46으로 약간 우세했었습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잠재적인 제3의 후보 4명을 모두 포함시켰을 때 트럼프가 바이든을 40대 37로 앞섰습니다. 무소속 후보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7%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번 새로운 여론조사에 의하면 유권자의 55%, 무소속 유권자의 58%, 아직 결정을 못한 유권자의 72%가 트럼프가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트럼프에게 투표한다고 답한 유권자 중 18%는 그가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답했습니다. 동시에 유권자의 53%, 바이든 지지자 21%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2016년 선거 때 포르노스타에게 지불한 돈을 은폐하기 위한 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뉴욕 사건으로 인해 감옥에 가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지지자의 8%는 그가 감옥을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다수의 바이든을 지지하는 유권자를 포함해서 약 70% 유권자는 바이든이 너무 늙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치는 4월 이후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반면 유권자의 약 40%만이 트럼프가 너무 늙었다고 생각합니다. 인플레와 경제는 여전히 유권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으며 그들은 트럼프가 경제적인 문제를 더 잘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상당수의 민주당을 포함한 점점 더 많은 유권자들이 이민 정책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히스패닉계의 유권자들에게는 이민이 경제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이민 문제를 더 잘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낙태가 투표의 중요한 문제라고 말하는 유권자의 8%는 트럼프보다 바이든을 선호했습니다. 가자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외교 정책 문제를 언급한 유권자의 6%는 이 문제에 대해 트럼프를 더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예정대로 첫 번째 대선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나이가 많은 81세 바이든은 여러 번 실수를 저질렀고 같은 말을 반복했으며 트럼프를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면서 트럼프는 4년 동안 역대 대통령 중 가장 큰 국가 부채를 지고 있었다며 트럼프의 감세는 극히 부유한 사람들에게만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은 토론 중에 망가진 경제를 물려받았고 1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1,5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연설 중에도 말을 잠깐 끊은 듯 했고 자기가 서명했고 자신이 요점을 말하기 위해 언급했던 법률을 잊어버리는 듯 보였습니다. 81세의 바이든은 본인이 4년의 임기를 더 수행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 상태가 있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나 토론 중 목소리가 쉰 바이든은 90분간의 토론 중에서 가끔씩 생각의 흐름을 잃는 듯 보이기도 했고, 바이든 캠프 쪽에서는 그가 감기에 걸려서 목이 쉬었다는 말로 그의 쉰 목소리를 변호했습니다. 반면 트럼프는 바이든의 아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거론했고, 이민자의 범죄에 대한 허위와 과장이 가득한 답변을 했으며 11월 대선 결과를 받아들이겠냐는 약속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제를 가지고 있었으나 코로나19가 오기 전까지는 모두 잘 살고 있었다고 했으며 추가 감세 제한을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토론회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 바이든이 여전히 후보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심각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은 후보가 공식적으로 지명되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 때까지 이 문제는 계속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과 캘리포니아 주지사들을 포함한 많은 민주당 고위 인사들은 바이든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워싱턴에 본사를 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싱크탱크인 퓨의 최근 조사에서는 미국인 4명 중 1명이 바이든과 트럼프 모두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올해 대선은 양쪽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는지가 관건일 것입니다. 또 로이터와 입소스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유권자 중 5분의 1이 후보를 선택하지 않았거나 제3당 후보로 기울어지고 있거나 선거에 불참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토론이 끝난 후인 금요일에 바이든은 노스캐롤라이나의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사퇴하진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예전처럼 걷지 못하고 예전만큼 매끄럽게 말하지 못하고 예전만큼 토론을 잘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관중들은 4년 더를 외쳤습니다. 반면 하원의 민주당 대표는 바이든의 출마에 대해 여전히 믿고 있냐는 질문에 직접적인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바이든 캠프는 목요일과 금요일에 1,400만 달러, 193억 4,800만 원 정도를 모금했으며 금요일 밤 토론 직후 최고의 모금 금액이 들어왔다고 밝혔으며, 트럼프 캠프는 토론의 당일 밤에 800만 달러, 110억 5,600만 원 정도를 모금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청률 데이터에 의하면 이번 토론을 시청한 미국인은 4,800만 명에 불과한데, 이는 2020년 두 후보자의 마지막 대결을 시청한 7,300만 명보다 훨씬 적은 수치로 약점을 많이 보인 바이든한테는 오히려 득이 되었습니다. 금요일에 트럼프 캠프는 바이든의 실수를 강조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두 번째 토론회는 9월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